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천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Tiny Time Mixers Fast Pre-trained Models for Enhanced Zero Few-shot Forecasting of Multivariate Time Series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유립스에서 발표되었고 현재까지 159회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키워드는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제로 퓨샷 예측, 그리고 다별량 시계열입니다. 주요로 하는 아이디어는 TS 믹서라는 초경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과 다별량 및 외부 변수 처리가 가능한 모듈을 추가해서 시계열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열이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관측된 값의 집합을 말하며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시계열은 단별량과 다별량 시계열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시계열은 공간적 위치에서의 상태 변화와 시간적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데이터로 공간상의 객체들이 불규칙한 그래프를 이루는 경우에는 스페이시오 템포럴 그래프, 규칙적인 격자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스페이시오 템포럴 레스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류의 시계열로는 객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트래젝토리와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점을 기록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시계열 카테고리 중에서 오늘 발표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대상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기본 시계열입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는 단별량 시계열의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측되는 변수가 단 하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다별량 시계열의 예시입니다.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 값이 동일한 시간축 위에서 동시에 수집되는 형태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이나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이렇게 다별량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 다루는 태스크는 시계열 예측으로 이는 과거에 관측된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미래의 값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은 다별량 시계열 예측의 일반적인 학습 프로세스를 그린 것인데요. 회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전체 학습 데이터 중에서 특정 길이를 갖는 입력 시퀀스를 모델에 주입하면 모델은 정해진 길이의 미래 시퀀스를 예측해냅니다. 네, 이때 예측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GIF는 변수가 하나인 단별량 시계열 예측의 예시입니다. 결국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이 단별량이든 다별량이든 시계열 예측의 목적은 과거의 관측 윈도우로부터 맥락을 파악해서 실제 미래값에 가장 근접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이미지와 텍스트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물리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종속성입니다. 시계열의 특정 시점은 반드시 이전 관측값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맨 왼쪽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빨간 박스 안에 두 지점은 수치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상승 추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락 추세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값이더라도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수적인 변화와 전역적 추세를 동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는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피리어드 1에서는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피리어드 2에서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이처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체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모델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는 의미적 다양성입니다. 맨 오른쪽 위의 그래프의 상승 곡선은 주식시장에서의 호재를 의미하지만 아래쪽 심장박동 그래프에서의 상승 곡선은 때로는 응급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연어와 다르게 시계열 패턴은 도메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학습된 표현을 다른 분야로 전이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기존의 CV나 NLP 모델들을 시계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CV나 NLP 분야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지로샷이나 퓨샷 태스크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시계열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타임 시리즈 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이것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하고 학습된 모델들로 모먼트, 타임스 FM, 크로노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LLM 기반의 모델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춘 LLM을 시계열 도메인에 맞춰서 튜닝한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LLM 타임이나 타임 LLM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실제 활용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연산 자원을 소모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추론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인데요.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비교적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레그라마도 CPU 기준으로는 추론에 37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2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크로노스 베이스는 38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상당수의 모델이 단별량 데이터만을 처리하거나 변수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별량 시계열이 가지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의 리소스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 모델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시계열 도메인에서도 타이니한 사전학습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지와 이렇게 가벼운 모델이 기존의 거대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정의했고, 그 결과로 TTM을 제안했습니다. TTM은 베이스 버전 기준 1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도 CPU 기준으로는 0.01초의 추론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TTM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TTM은 기본적으로 TS 믹서라고 하는 가벼운 아키텍처를 뼈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래에 세 가지 모듈을 추가로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TS 믹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S 믹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간이 되는 MLP 믹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MLP 믹서는 2021년 구글 리서치 팀이 유립스에서 발표한 모델로 컴퓨터 비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CNN이나 트랜스포머 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MLP만으로 구성된 아키텍처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누어서 입력하고 토큰 믹싱과 채널 믹싱이라는 두 가지 MLP 블록을 통해 공간 정보와 특징 정보를 분리해서 학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각 MLP 블록은 FC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후에 다시 FC 레이어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정보를 학습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입력과 동일한 크기로 다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토큰 믹싱 MLP는 서로 다른 공간 위치, 즉 패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이랑은 다르게 아래 그림은 행렬 단위로 그렸고 에린이나 활성화 함수에 대한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에서는 입력 데이터인 S by C 행렬을 트랜스포즈해서 C by S 형태로 바꿉니다. 이것은 모든 채널에 대해서 동일한 공간 필터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가중치 행렬 W1을 곱해서 각 채널의 공간 차원을 사전 정의된 차원인 DP로 매핑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패치 간의 정보가 학습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앞에서의 출력에 가중치 행렬 W2를 곱해서 다시 차원을 패치수 S로 복구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이 끝나면 다시 트랜스포즈해서 원래 구조로 바꿔준 다음 입력값에 더해주는 스킵 커넥션 과정을 거칩니다. 토큰 믹싱 MLP에서 공간 정보가 섞인 출력은 그대로 채널 믹싱 MLP에 입력이 되어서 패치 내부에 담긴 특징을 학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치 없이 원래 행렬 구조에 가중치 행렬 W3를 곱해서 수행됩니다. 이때는 토큰 믹싱과 다르게 개별 패치 내부의 채널 정보끼리의 관계 정보가 학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입력 크기로 맞춰주기 위해서 가중치 행렬 W4가 곱해지게 되고 결과를 입력에 더하는 스킵 커넥션이 수행됩니다. MLP 믹서는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효율적인 연산량을 가져서 주목을 받은 구조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왜 이 모델이 더 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그림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나타낸 것으로 이 과정에서 트랜스포머는 Q와 KT를 곱해서 S by S 크기의 어텐션 맵을 만듭니다. 즉 모든 패치가 서로를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패치 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우측의 그림은 MLP 믹서의 토큰 믹싱을 나타낸 것으로 해당 과정은 C개의 채널이 독립적으로 가중치 W1과 곱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DP는 패치수 S와 무관하게 사전 정의된 상수이기 때문에 전체 연산량은 패치수 S에 대해서 선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나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를 할 때 MLP 믹서는 연산 효율적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어도 출력 결과가 동일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순서 정보를 간접적으로 주입해야 하는 구조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MLP 믹서는 입력 데이터의 각 위치가 가중치와 직접 매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처리 없이도 시간 순서를 구조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연산 효율 또한 높기 때문에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런 구조가 시계열 데이터 학습에도 적합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할 논문의 선행 연구가 되는 TS 믹서입니다. TS 믹서는 아래 그림처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중 TTM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세 가지 믹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앞서 보신 MLP 믹서와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축을 마지막 차원으로 이동시킨 후에 가중치와 연산을 하게 되고 이를 다시 원래 입력 형태로 변형해 준 다음 그 다음 믹서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믹싱 후의 연산 결과를 바로 입력에 더하는 게 아니라 게이티드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패치 믹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패치 간의 관계, 즉 시간 흐름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 데이터는 C by N by HF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패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트랜스포즈해서 n을 마지막 차원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 n by n 크기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는 모든 채널과 히든 피처에 대해서 공유됩니다. 즉, 어떠한 변수든 어떠한 특징이든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패턴을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라 패치 믹서입니다. 여기서는 패치 내부의 정보, 즉 히든 피처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의 마지막 차원인 HF에 대해서 H by HF의 가중치를 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패치 내부의 히든 피처들을 조합해서 표현력을 정교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 채널 믹서입니다. 사실 앞선 두 가지의 경우 MLP 믹서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인터 채널 믹서의 경우에는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두드러지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새로 제안된 믹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입력 데이터를 펄뮤트해서 채널 축 C를 맨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C by C 가중치를 곱해서 서로 다른 채널, 즉 변수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목적이 되는 채널 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널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이나 히든 피처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일관된 패턴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했던 세 가지 믹서들의 출력을 처리하는 게이티드 어텐션입니다. 기존의 MLP 믹서는 믹싱 결과를 입력에 바로 더해주는 방식을 썼지만 TS 믹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해당 변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MLP를 통과한 특징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중요도를 계산하고 이를 원래의 특징과 내적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특징은 강조되고 불필요한 노이즈는 억제되게 됩니다. 정제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입력값과 더해져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력 데이터는 왼쪽의 세 가지 믹서를 차례대로 거치면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모델인 TT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소노미입니다. X는 입력 데이터로 SL의 관측 길이와 C개의 채널을 갖는 다별량 시계열입니다. Y는 정답 Y-햇은 모델이 예측한 값으로 FL의 예측 길이와 C'개의 예측 채널을 갖습니다. C는 실제 예측이 필요한 타겟 변수인 C'이랑 예측 대상은 아니지만 타겟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은 C개의 모든 채널 정보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예측 대상이 되는 C'개의 타겟 변수에 대한 미래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TTM은 크게 네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TTM 백본입니다. TTM 백본은 가운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TS 믹서 블럭을 기본으로 사용해서 구성됩니다.
이후 설명할 예정이지만 백본에서는 인터채널 믹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본은 패치 내 그리고 패치 간의 정보를 믹싱하고 게이티드 어텐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TTM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백본과 동일한 아키텍처를 따르지만 백본의 약 10에서 20% 정도로 훨씬 가볍게 설계된 구조이고 백본에서 나온 정보를 받아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백본의 경우 TS 믹서 블럭을 총 6개, 디코더의 경우에는 2개 쌓아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forecasted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예측값을 출력하는 선형 레이어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exogenous 믹서입니다. 이는 선택적인 요소로 타겟 데이터셋에 외부 변수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융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TTM 헤드라는 개념입니다. TTM에서는 디코더와 포recast 헤드를 합쳐서 TTM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TTM을 파인 튜닝할 때는 백본을 고정하고 이 헤드 가중치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고 가벼운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TTM 백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정규화와 패치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스턴스 정규화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계적 특성이 변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입력 데이터를 채널별로 정규화해 줍니다. 이 과정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본질적인 패턴에만 집중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추후 추론 과정에서 정규화됐던 값은 다시 입력 데이터의 스케일로 복원이 되는데요. 이는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Reverse Instance Normalization이라는 정규화 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규화를 거친 입력은 다음으로 패치화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입력을 겹치지 않는 윈도우로 잘라서 PL만큼의 길이를 갖는 N개의 패치로 변환합니다. 최근 시계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국소적인 의미 정보를 잘 보존하고 또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치화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도 이와 같은 이점을 얻기 위해서 패치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된 패치 데이터가 TTM 백본에 입력이 됩니다. TTM은 사전학습과 파인튜닝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의 워크플로우가 존재합니다. 그중 먼저 사전학습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시계열의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백본이 univariate, 즉 채널 독립적인 방식으로 학습된다는 점입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셋은 각 경우마다 채널 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별량 상관관계를 이 단계에서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인 패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학습 시에는 모든 다별량 데이터를 개별적인 단일 시계열로 분리한 후 정규화하고 백본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델은 MSE 로스를 기반으로 예측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이를 통해 데이터 전반에 걸친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사전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세부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TTM이 가지는 목표는 소규모 모델인 TS 믹서를 기반으로 범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TS 믹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위한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려면 보통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TX 믹서는 경량 모델이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 양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패턴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 세 가지 기법을 제안을 했고 그중 첫 번째가 데이터 증강 기법인 DRS입니다. 공개된 시계열 데이터셋을 단순히 모으게 되면 그 집합은 기록 간격이 짧은 고해상도 데이터에 편향되어 있게 됩니다. 저해상도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록 간격이 넓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RS는 고해상도 데이터를 평균 내거나 특정 시간 간격 데이터만 남겨두어서 저해상도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강된 데이터는 각 해상도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서 학습에 투입이 되는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모델은 균형 있는 시간적 분포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법은 백본에 적용된 어댑티브 패칭입니다. 이것은 경량 모델이 다양한 해상도의 데이터셋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적인 학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3개의 레벨로 백본을 구성했고 각 레벨마다 2개의 TS 믹서 블록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레벨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해상도를 의미하고 레벨이 바뀔 때마다 패치의 개수와 히든 피처의 차원은 아래 수식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패치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히든 피처 차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 총량과 연산 복잡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TTM에서 데이터는 총 6개의 블록을 통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백본의 채널 독립적인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TS 믹서 블록 내부의 인터채널 믹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백본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레벨 1에서는 패치 파티션을 수행해서 초기 데이터 대비 패치 수는 4배를 늘리고 히든 피처 차원은 4배로 줄입니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는 2개의 TS 믹서 블록을 통과하면서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이 끝나면 패치 머지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입력 크기로 복구합니다. 다음 레벨에서는 패치 수를 2배로 늘리고 히든 피처 차원은 절반으로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록 연산을 수행한 뒤에 다시 원래 크기로 복구해줍니다. 마지막 레벨에서는 원래 입력 크기를 유지하면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비전 분야의 스윈 트랜스포머와 유사한 계층적인 설계로 덕분에 모델은 연산량 증가 없이도 하위 레벨에서는 세밀한 고해상도 패턴을 학습할 수가 있고 상위 레벨에서는 전역적인 저해상도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P는 백본에만 적용이 되고 디코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법은 RPT입니다.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모델이 데이터의 해상도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TTM에서는 해상도 정보를 임베딩해서 입력 데이터 앞에 프리픽스로 붙여줍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 해상도마다 고유한 정소를 매핑해 둡니다. 그리고 이를 임베딩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학습 가능한 벡터로 변환을 한 뒤에 패치 축의 맨 앞에 붙여줍니다. 빨간 박스를 보면 입력 임베딩의 맨 앞에 노란색 패치가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백본에 들어가는 전체 패치의 개수는 n+1으로 업데이트됩니다. RPT는 결국에 명시적인 해상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델이 시계열 패턴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도 서로 다른 해상도의 데이터를 혼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조건부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TTM 헤드 부분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백본이 채널 독립적으로 학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TTM은 파인 튜닝할 때 디코더의 TX 믹서 블록 내부에 인터채널 믹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는 백본이 추출한 보편적인 시간적 특징을 바탕으로 디코더가 타겟 데이터 특유의 다별량 상관관계를 추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TS 믹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설계인데요. TS 믹서 연구에서는 학습 초기 단계부터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노이즈가 전이되어서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TTM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디코더에서만 채널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채널 간의 상관관계는 데이터셋마다 고유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범용적인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백본에서는 일관된 시간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소지니어스 믹서 블럭입니다. 이는 예측 시점에 이미 알고 있는 외부 변수가 있을 경우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선택적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모델이 1차로 예측한 값들 중에서 외부 변수 채널에 해당하는 예측 값을 실제 미래의 값으로 교체해 줍니다. 그 후 보정된 데이터를 다시 패치화해서 인터채널 믹서가 활성화된 TS 믹서 블록을 통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타겟 변수와 실제 외생 변수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시 학습할 수 있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보정된 예측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구성입니다. 저자들은 모델의 사전학습을 위해서 모네시와 립시티 아카이브에서 약 10억 개의 샘플을 확보해 사용했습니다.
평가에는 기존 시겔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에서 성능 예측에 자주 활용되는 ETTH나 웨더 같은 표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D1에 해당하는 데이터셋들의 경우 외부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또 변수 간 상관관계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이크 쉐어링이나 카본 캡처 플랜트 같은 별도의 데이터셋들을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모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뿐 아니라 TFC, TS200 같은 자기지도 학습 기반의 모델과 패치 TST, iTransformer 같은 시계열 분야의 기존 유명 모델들을 모두 비교 모델로 포함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TTM의 상세 사양 정보입니다. TTM은 모델 크기와 입력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베이스 모델의 경우 파라미터가 100만 개에 불과하고 가장 고성능인 어드밴스드 모델도 5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수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벼운 구조 덕분에 10억 개의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는 데에는 A100 GPU 6대로 약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사전학습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이 워낙 가볍다 보니 파인튜닝과 추론 과정에서는 단일 GPU는 물론 CPU 환경에서도 충분히 실시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TTM은 기본적으로 사전학습 과정에서 사전 정의된 특정 예측 길이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만 다양한 예측 길이를 처리하는 적응 전략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길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원한다면 특정 길이에 맞춰서 모델의 헤드를 변경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다이렉트 어프로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매번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두 가지 FLA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프루닝은 원하는 예측 길이보다 더 긴 길이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예측 길이만큼 앞부분만 잘라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recursive는 원하는 예측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해당 모델의 예측을 다시 입력으로 사용한 후에 원하는 예측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방식에 따른 성능 차이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지로샷 세팅에서의 결과입니다. 위아래로 그룹이 나뉘어진 이유는 추론 속도 차이로 인한 예측 구간의 차이 때문인데요. 위쪽 표의 모이라이와 타임스 FM은 비교적 추론 속도가 빨라서 테스트셋의 모든 구간에 대한 예측을 평균낸 결과이고 아래쪽의 크로노스와 레그라마의 경우 추론 속도가 매우 느려서 테스트셋의 맨 마지막 구간에 대한 예측 성능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표에서 Finf는 모든 데이터셋에 걸쳐서 평균낸 TTM의 성능 향상 정도를 의미하고 Sinf는 TTM 대비 다른 모델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표에 나오는 모든 성능 지표는 MSE 값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모델 크기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TTM이 일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짧은 숄트 컨텍스트 환경에서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뿐 아니라 일반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과도 비교를 수행을 했는데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풀샷으로 학습을 수행한 후에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과거를 많이 알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숄트 컨텍스트에서도 성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패턴 추출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비해서 TTM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풀샷으로 학습한 기존 시계열 모델에 비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TM은 실제 추론 비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 표는 각 모델의 배치당 추론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TTM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CPU 시간으로도 0.01초 정도의 짧은 추론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리소스가 제한적인 산업 현장에서도 프랙티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휘샷 세팅에서의 결과입니다. 위쪽 표는 파운데이션 모델 및 기존 예측 모델을 타겟 데이터셋의 5%만 가지고 학습시켰을 때의 결과를 말합니다. TTM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데이터가 제한된 환경에서 TTM이 학습한 사전 가중치가 새로운 데이터 학습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쪽 표는 풀샷 헤드 프로빙 상황에서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전체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되 백본은 고정하고 헤드만 빠르게 학습시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서도 T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TTM의 외부 변수 및 채널 간 상관관계 처리 능력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외부 변수와 채널 간 관계가 중요했던 4개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로 TTM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먼저 사전학습 데이터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는 사전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때 데이터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품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표를 보면 DRS를 사용한 같은 조건에서 단순히 데이터의 양만 늘렸을 때는 성능이 6% 향상했지만 DRS를 통해서 다양한 주기의 패턴을 고르게 학습시켰을 때는 성능이 37% 향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전 학습시킬 때에는 데이터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RPT와 AP 모듈의 효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 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두 모듈 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오른쪽 표인데요. 이는 숄트 컨텍스트 상황에서 RPT 효과를 측정한 결과로 명시적으로 데이터 해상도 정보를 전달해 준 것이 모델이 참고할 과거 데이터가 짧은 경우에 대해서 특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LA 방식별 성능에 대한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96을 192로 늘리는 식의 변화폭이 짧은 확장에서는 리커시브 방식이 유리했고 720을 960으로 줄이는 식의 큰 변환에서는 긴 모델을 잘라서 쓰는 프루닝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TTM의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위쪽의 그림은 사전학습된 TTM의 타겟 데이터셋을 지로샷으로 통과시켜서 얻은 임베딩 시각화입니다. 그림 속 S1, S2, S3는 각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서로 다른 시간 구간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은 별도의 학습 없이도 각 데이터들을 순환 궤도 위에 잘 매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시점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시각화 시에 비슷한 동그라미 궤도 위에 매핑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주기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자전거 대여량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한 TTM의 인터채널 믹서에서 추출한 가중치 정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델은 날씨나 계절, 공휴일 같은 변수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로 TTM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서 예측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경우에는 보통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TTM의 경우에는 변수 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직접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TTM은 다별량 변수와 외부 요인까지 처리할 수 있는 모듈과 효율적인 구조를 통해서 Zero 퓨샷 예측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논문의 구조적인 기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전학습 데이터 구성입니다.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들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모델의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실제 현장에서 해당 모델들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데이터의 양보다는 질이 성능 향상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TTM에서는 기존 방법론들에 비교해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되 DRS를 통해 다양한 해상도 패턴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모델의 크기를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아키텍처 선택입니다. ETM에서는 연산량이 폭증한 트랜스포머 대신 TS 믹서 백본을 채택해서 가볍고 빠른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장 모듈입니다. TTM은 모델 크기는 유지하면서 특징 추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AP나 RPT 같은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학습 목표 최적화입니다.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보통 빈칸을 채우는 마스킹 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실제 모델의 목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TTM에서는 이 차이를 없애고 사전학습 단계부터 실제로 예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나도 즉각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언급한 한계점입니다. 첫째는 현재 TTM이 예측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먼트나 GPT-4S 같은 다른 파운데이션 연구들은 이상 탐지나 분류 등 다양한 태스크로도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TTM 또한 전반적인 태스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입력 길이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TTM은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MLP 구조를 채택하다 보니 입력 길이에 따라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입력 길이에 따른 세 가지 변형 모드를 제안을 했지만 향후에는 입력 길이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백번을 개발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인트 포캐스팅입니다. 현재 TTM은 단일 예측값을 출력하는 포인트 포캐스팅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레그라마나 모이라이 같은 모델들은 probabilistic forecastin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TM 또한 불확실성 대응이 중요한 분야를 위해서 probabilistic forecasting이 가능하도록 모델 헤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RPT 모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리학 모델이 대규모 데이터를 소화해야 할 때 이렇게 주요 정보와 부가 정보를 아예 분리해서 학습시키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로 트랜스포머 기반에서 활용되던 프리픽스 튜닝을 MLP 구조에 도입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목적은 달랐지만 CNN 구조에 이렇게 비슷하게 입력 임베딩 앞단에 토큰을 붙이는 전략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CNN은 필터가 국소 영역만 보기 때문에 앞단에 추가된 토큰 하나가 전체 예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다른 방식을 채택했었지만 본 논문의 모델은 MLP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FC 레이어를 통해서 전체 입력에 대한 가중치가 한 번에 계산되는 전역 연결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이렇게 앞단에 덧붙인 프리픽스 토큰 하나만으로도 모델 전체 연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구조는 사전에 정의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논문에 대한 오픈 리뷰를 살펴보았을 때도 미학습된 해상도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림에서 OOV라고 되어 있는데 Out of Vocabulary 토큰을 사용하거나 혹은 RPT 모듈 자체를 비활성화할 것을 권장한다고 저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채널 믹서의 공통 가중치 적용 부분입니다. 사실 맨 오른쪽 그림처럼 실제 다별량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도 변수 간 상관관계가 동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채널 믹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축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상관관계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사실 실제 예측 플롯을 시각화한 것이 아니고 MSE 수치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모델링했을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디코더 블록 내에서 인텔 채널 믹서는 한 번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FS 믹서 블록이 두 개 층으로 쌓여서 모델링 되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변수 처리 모듈이 예측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보다는 상관관계를 나름 준수하게 모델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변수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세미나 이후에서는 MLP 외에 다른 아키텍처의 경우에서는 이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